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실나는 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잘 막아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손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래를 했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거래하는 습관이 손실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잦은 거래 진입입니다. 초단타 스캘핑 매매를 한다면 포지션을 자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진입 타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하다 보면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손익비 좋고 승률이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거래가 끝나고 나면 금방 또다시 포지션을 들어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거래에 진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나중엔 결국 손실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거래 횟수가 4, 50번이 넘어가는 경우도 봤는데 이 많은 거래에 집중을 하려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거래를 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거래에 심하다 생기는 스프레드나 또는 수수료 이런 비용, 거래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진입 횟수가 많은 경우에 그냥 감으로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심심하다거나 또는 포지션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에 습관적으로 거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절없는 매매입니다. 누구나 다 손실 보는 게 싫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가 않죠.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니까요. 자, 자신이 가진 자본에서 안정적인 거래 계약수로 포지션에 진입을 한 상태라면은 손절하지 않고 버티기 해서 결국 손절에서 벗어나서 본절이나 또는 이익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방법이 80%에서 90%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공하지 못할 확률 10%에서 20%, 이 사이에 걸리게 되면은 그 원금까지 싹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8, 90% 확률로 손절 없이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10%에서 20% 확률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손실을 얻게 되는 그 손실 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프지만 해야 할 때에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려서 버티기를 하는데 3달 가까이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트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듯이 우리 자산도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할 때 미리 손절가와 이익 실현가를 정해놓은 상태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거래 진입입니다. 제가 만약에 5,000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래 계약수를 진입해야 위험성을 낮춘 채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0,0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크게 거래에 진입을 한다면 그만큼 위험하겠죠. 자,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더 큰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랏 거래를 해서 100달러 수익을 냈는데 이게 만약 5랏을 거래했다면은 500달러를 수익으로 봤을 테니 누구나 혹하겠죠. 자, 수익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자, 리스크를 걸 땐 걸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리한 거래를 너무 자주 하거나 리스크를 너무 높게 잡고 진입을 하는 거래를 한다면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손실이 날 경우 큰 손실 금액은 멘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무리한 거래가 더 무리한 거래를 불러오게 만들기도 하고 물타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무리한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에 만약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손실 위험이 많이 커집니다. 자, 큰 수익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큰 손실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거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자신의 거래 원칙 안에 꼭 넣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동매매입니다. 이건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도 모두 마찬가지죠.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물건을 사고 팜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투자에서 보면 스스로 공부한 정보를 통해 나만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남의 의견을 듣고 무작정 따라서 하는 매매를 뜻합니다. 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각종 호재로 인해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또는 급하락하는 상품을 보면은 올라타고 싶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뇌동매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조급한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투자에서 조급함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미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도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죠. 자, 이 조급한 마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호재의 소식이 나에게까지 도달했다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끝물일 수도 있겠죠. 자, 위에 얘기한 내용들만 잘 피해서 거래해도 절반은 성공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만의 거래 원칙을 잘 지키고 꾸준한 공부와 거래 전략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손실의 구덩이를 잘 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실이 계속되어 고민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유형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손실은 줄이고 시드는 점점 상승하는 즐거운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임스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